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 발생하는 물품 대금 채권, 공사 진행과 관련한 공사 대금 채권, 전세나 임대 보증금 채권, 돈을 빌려준 경우에 발생하는 대여금 채권,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등이 그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채권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내게 되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한 장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당사자 간의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내용 증명으로 채권 채무 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용 증명 자체로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의 과정에서 잘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내용 증명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혹은 보냈더라도 부실하게 작성하여 보냄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빌려준 것인데도 투자를 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내용 증명을 작성하거나 또 심지어 사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리 보내놓은 내용 증명마저 없었다면 소송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와 유사한 상담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순진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창한 씨로부터 원금이 손실나지 않으면서도 시중금리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유창한이 소개한 투자처는 주식회사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IT 보안 관련 업체로서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유창한 씨의 설명은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회사는 최근 코스닥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3개월 동안의 긴급 운용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자에게는 코스닥 등록 후에 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순진한 씨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이 있었는데 평소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던 순진한 씨는 자금을 굴릴 방안을 찾아보고 있던 중에 유창한 씨의 제안에 솔깃하였는데 특히 기간이 3개월로 단기인 점이 구미에 당겼습니다. 이에 결심을 한 순진한 씨는 자금을 유창한 씨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약속하고는 수익이 나면 유창한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주기로 하였는데 유창한 씨가 사이버 시큐리티의 모회사 회장단과 친척관계라는 말을 믿었고 또 이러한 정보를 자기에게 알려준 것이 내심 고맙기도 하여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는 달리 3개월 사용 후 원금 즉시 반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에도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하던 순진한 씨는 결국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회사와 유창한 씨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 없는 사례였는데요. 이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를 증명해줄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계약 관계가 모호하게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돈이 오고 간 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 왜 그런 돈이 오고 간 것인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는 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아마도 앞에서 보신 사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대여금 상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 등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다 잘 될 것으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괘씸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채무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순진한 씨는 유창희 씨가 평소 친분이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회사의 모회사인 대기업 관계자와 친족 관계라는 말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실제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 문서는 보통 갑제 1호증 또는 을제 1호증으로 제출되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이처럼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 등은 소송에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 문서로서 증명력을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만 하고 다만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돈이 오고 갔다고 법원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순진한 씨가 유창의 씨를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진한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요. 사례에서 순진한 씨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서로 내용 증명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명한 증거와 합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문서들이 오고 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앞의 사례에서 다른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순진한 씨는 자금을 대여한 그동안의 정황을 기재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혹시 이에 대해 유창희 씨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유창희 씨는 순진한 씨의 내용 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정반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소송으로 갈 기미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앞에서 본 차용증과 같은 처분 문서가 있는 경우이든 혹은 사례에서처럼 차용증이 없는 경우이든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도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내야 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 혹은 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지만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빌려준 것이다 라든가 꾸어준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분명히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기재한 내용 증명이 소송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